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애플이 결국 중국 정부에 무릎을 꿇고 개인정보를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예,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전 현직 애플 직원 그리고 내부 문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중국 고객들의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해 오던 거를 중국 내부에 국영회사가 운영하는 서버로 옮기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클라우드에 암호 형태로 보관이 돼 있는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디지털 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중국에 두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달에 구의저우성하고 내몽골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운영권과 법적 소유권을 중국 지방정부한테 넘기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개인 고객들의 그러니까 애플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기를 원한다면은 애플에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애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범죄나 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애플 휴대폰을 포렌식해야 될 경우에 항상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면서 기업 이미지를 갖다가 굳건히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크게 타격을 입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 정부한테는 결국은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아무래도 돈 때문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애플의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작년 같으면은 한 403억 달러치 정도가 중국에서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거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앱스토어 운영도 중국 정부의 압력이 또 휘둘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 각국 정부가 문제가 있다, 올리지 말아 달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어느 정도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박과 관련된 것,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들어주는데 그 비중을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나라 정부는 한 40% 정도 수용을 해주는데 중국은 91% 수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최근 5년 동안에 이 삭제된 네.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천안문, 파룬궁, 뭐 이 민주화 시위 이런 티베트 이런 것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지웠더라. 그래서 5만 5천 개 정도를 삭제를 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국의 검열 기계에 애플이 톱니바퀴가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애플은 여기 대해서 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 쿡이 결국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서 CEO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중국 진출에 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 팀 쿡 CEO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놓치기 힘들어서 결국은 중국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수긍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공격을 받고 네, 있다라면서요. 아마 더 힐이라는 정치 네. 전문 매체 있죠. 거기서 보도를 한 건데 새로운 가상화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하면 스탑 일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론을 멈춰 세우자라는 네. 그런 가상화폐인데 이 가상화폐 판매 개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장을 갖다가 혼란시키는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테슬라에서 해고시키기 위해서 네. 이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조달되는 자금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매집을 해서 일론 머스크를 해고시키겠다라는 그걸 네.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상화폐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하루 만에 500% 5배가 넘게 오른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뭐 이것조차도 사실 머스크 쫓아내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면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본다면은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실 이 일론 머스크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 아이언의 실제 모델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화성에 사람을 보낼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어떤 막연한 신비감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가상화폐와 관련된 일련의 어떤 소동을 겪으면서 이런 어떤 신비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팬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본다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팬덤이 형성이 돼서 이 경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보고 사람들이 저거 일론 머스크를 상상해내면 그다지 좋은 느낌을 안 받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도 이제 앞서서 이제 보도를 네네.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64,089달러 그 네. 최고점에서 그렇죠. 대략 30% 정도 떨어지는 지점이 42,000달러고 42,000달러가 깨지면 4만 달러가 위험할 것이다. 왜 4만 달러가 위험한가 하면은 4만 달러대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딱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4만 달러가 깨지면서 3만 달러까지도 위협을 했다가 지금 네. 현재 한 3만 7천, 3만 8천, 6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4만 달러대 몰려 있는 이 매물들이 결국은 조금 손해 보는 선에서 매도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비트코인은 살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뭐 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렇죠.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뭐 50만 불 갈 거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 월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대략 한 3만 달러 정도를 갖다가 일단 네. 바닥 정도로 보고 가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금 가격이 오르는 것도 가상화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금값의 그동안 추이를 쭉 한번 짚어보면은 작년 8월이었죠. 2,000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저점을 찍은 게 얼마였는가 하면은 1,683달러, 3월 8일이었습니다. 이 3월 8일 저점하고 비교를 하면 오늘 1,881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한 12% 정도 올라간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월가의 분석을 볼 것 같으면은 가상화폐로 갔던 돈들이 금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두고 디지털 골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너무 이 변동성이 크고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결국은 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